단미뱀의 보은, 첫날 밤의 공포 속에 숨겨진 진실,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소중한 순간인 첫날 밤. 만약 그 축복의 자리가 서슬퍼런 공포로 변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작은 단미뱀, 꼬리 잘린 뱀을 구해주었던 한 사내의 자비심이 불러온 기막힌 운명의 기록입니다. 사내는 그저 가련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작은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은혜의 씨앗이 되어 그타동 자라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혼례를 마치고 마침내 마주한 신방. 정막을 깨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꼬리 잘린 뱀이었습니다. 신부의 화려한 비단 이불 위를 소리 없이 기어 올라가 신부의 목전까지 다가가는 뱀의 모습에 사내는 배신감과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짐승의 만행이라 생각하며 칼을 들려던 그 찰나, 뱀이 노린 것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의 베개 밑에서 치명적인 독을 품고 기어나오던 거대한 지네였습니다. 뱀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주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 신부의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포 너머에 숨겨진 진심과 말 못하는 짐승조차 지키려 했던 뜨거운 의리. 평생을 가정을 일구며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이 전설적인 보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이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대식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성실한 총각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거나 밭을 일구며 하루를 아주 부지런하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대식이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깊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식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평화로운 숲속을 걷던 대식이는 문득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대식이는 연기가 나는 곳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시작된 불길은 메마른 나뭇잎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고 있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뜨거운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대식이는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으나 어디선가 아주 가누프고 슬픈 울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덤불 속을 유심히 살펴보던 대식이는 그곳에서 꼬리가 절반쯤 잘린 채로 뜨거운 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는 작은 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러운 뱀을 보고 도망치거나 외면했겠지만 심성이 고운 대식이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작은 생명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물통에 남은 소중한 물을 적신 뒤 뜨거운 불길을 뚫고 들어가 뱀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뱀은 이미 기력을 다했는지 대식의 손길에도 저항하지 못한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잘린 꼬리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어 대식이는 불길이 더 거세지기 전에 뱀을 품에 소중히 안고 정신없이 산 아래로 달려내려와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은 그는 품 안의 뱀이 무사한지 살펴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뱀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산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정성스럽게 발라준 뒤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의 물을 조금씩 입가에 흘려 넣어주며 뱀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식이는 자신의 방 한 구석에 깨끗한 짚을 깔아 침실을 만들어주고 뱀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으나 대식이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느꼈는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이는 매일 아침 산에서 신선한 이슬을 모아다 주고 작은 벌레들을 잡아다 먹이며 뱀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꼬리가 잘린 부분은 흉터가 남았지만 다행히 뱀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 방 안을 천천히 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자 대식이는 이제는 이 작은 친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들었던 뱀을 바구니에 담아 처음 만났던 산자락의 시원한 계곡 근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대식이는 뱀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제 아프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잘 살려무나. 다시는 불 근처에 가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뱀은 숲으로 곧장 사라지지 않고 한참 동안 대식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그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나서야 숲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식이는 멀어져가는 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대식의 삶에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꾸는 밭의 작물들은 유독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났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좋은 약초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이가 뱀을 구한 후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지만 대식이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이 진사댁의 하인이 대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는 평소 대식의 성실함과 고운 성품을 전해 듣고 자신의 외동딸인 연화와의 혼담을 제안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에 불과했던 대식에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소식이었기에 그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대식의 부모님은 아들의 혼사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낭자는 마을에서 미모와 덕망이 높기로 자자한 처녀였기에 대식이는 자신에게 과분한 인연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례를 준비하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엽전들을 꺼내어 부모님께 새 옷을 해드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수리하며 다가올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혼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대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예전에 구해주었던 꼬리 잘린 뱀이 나타나 무언가 간절히 말하려는 듯한 슬픈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자주 꾸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경고와 걱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 대식이는 잠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쪽에서는 대식의 혼사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집안의 재산만 믿고 거드름을 피우던 김서방은 가난한 나무꾼이 진사댁 사위가 된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자리마다 대식이가 뱀을 구한 것이 영물에게 화를 입힌 것이라며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흘려들었지만 김서방의 집요한 소문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마을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식이는 마을의 소문을 전해 들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혼례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생명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 없다고 굳게 믿었으며 연화 낭자와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대는 소리가 그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읽고 손을 꼭 잡아주며 착한 일을 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게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대식은 꿈속에서 다시 그 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뱀이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으며 신방이 차려질 방 쪽을 향해 머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고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든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것이 신령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영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감은 오랫동안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식은 정성껏 마련한 과일 몇 알을 들고 박영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영감은 대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대식은 자신이 겪었던 뱀과의 인연과 그리고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영감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행한 선행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방패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먼이라며 알쏭달쏭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영감은 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례 당일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등불을 끄지 말게나 그리고 신부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되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자네의 행복을 시샘하고 있으니 그 꼬리 잘린 뱀이 자네에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명심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식은 박영감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식은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림의 뜨내기 점술가를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매서웠으며 대식이를 지나치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점술가는 마치 대식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표정으로 귀한 손님이 찾아올 터인데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것이오라고 읊조리듯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식은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박영감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대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 준비로 가득 쌓인 곡식 가마니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내일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대식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나무만 하던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혼사가 혹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혼례를 돕기 위해 부인들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했고,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잔치상을 차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식은 새 신랑의 관복을 갖춰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밝은 미소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도착하고 연화 낭자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집안 가득 전해졌습니다. 연화 낭자가 탄 가마가 대식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신부가 발을 내딛자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식의 눈에는 신부의 얼굴보다 그녀의 그림자가 유독 짙고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영감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고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혼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절을 나누며 영원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로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식이는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신방이 차려질 별채 쪽을 자꾸만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신방 주변에는 안개 같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신방 문 앞에 걸린 풍경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막지 않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이제 곧 다가올 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마쳤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식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오늘부터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부디 지혜롭고 강하게 처신하여 이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가거라 라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대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신방으로 향했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을 보며 절대로 등불을 끄지 말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뇌었습니다. 대식이 신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고운 옷을 입은 신부 연화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식은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부 앞에 앉아 그녀의 고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짝인지 아니면 무서운 운명의 시작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달빛은 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을 기묘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에게 첫인사를 건네며 기나긴 첫날 밤을 시작했습니다. 혼사가 결정된 후
청송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이가 이 진사댁의 사위가 된다는 소식은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전례 없는 경사였으나 그 기쁨의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뒤돌아서면 대식이가 산불 속에서 구해준 그 꼬리 잘린 뱀 이야기를 수군거리며 불길한 징조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대식이가 영물인 뱀을 건드려 마을에 재앙을 몰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질 무렵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뜨내기 점술가 한 명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때가 찌든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뱀처럼 날카롭고 번뜩거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는 사람들에게 대식의 혼사에 대해 알 수 없는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것은 뱀뿐만이 아니니 피냄새가 진동하는 첫날 밤을 조심하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겼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대식의 행운을 시기하던 김서방은 이 점술가의 말을 듣고 옳거니 싶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소문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는 술자리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식이가 구한 뱀은 사실 천년 묵은 이무기의 새끼였는데 꼬리가 잘리는 바람에 원한이 맺혀 대식의 집안을 망치러 올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김서방의 악의적인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고 대식의 부모님은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문밖 출입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대식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청년들도 이제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이전보다 훨씬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으며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 속삭이는 비명처럼 들려 대식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식이가 숲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지나갔고 그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자리에는 머리가 없는 산새의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대식이는 다시 그 점술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는 대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이복의 새 신랑, 자네가 구한 것이 정말 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네의 목숨을 앗아갈 저승사자의 인도자 일세라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대식이는 화가 났지만 점술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대식은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식은 방 안에서 홀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뱀이 정말로 자신에게 화를 입힐 존재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당시 뱀이 보여주었던 그 애처로운 눈망울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와 점술가의 저주는 그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으셨는데 그 손은 걱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의 착한 심성을 믿으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식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박영감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감은 수십 년 전 큰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을 때도 지혜로운 처방으로 사람들을 구했던 어르신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식은 어두운 밤길을 달려 박영감의 오두막에 도착했고 숨을 헐떡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점술가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영감은 묵묵히 대식의 이야기를 듣고는 창밖의 달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침묵 끝에 박영감은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식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무서운 법이라네. 자네가 구한 뱀은 은혜를 잊지 않겠지만 그 선행으로 인해 자네가 얻게 될 복을 가로채려는 악한 존재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술가가 사실은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대식의 혼사를 망쳐서 집안의 기운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주술사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감의 말에 대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영감은 벽장에 소중히 보관하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대식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박영감은 이것을 신방의 문틀 위에 붙여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기운이 방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의 믿음일세. 어떤 공포가 자네를 덮치더라도 등불을 끄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하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감은 또한 신부의 머리맡에 노일 베개 밑을 조심하라는 의문의 경고를 남기며 밤이 깊었으니 서둘러 돌아가 기운을 차리라고 대식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식은 박영감의 오두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 점술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술가는 대식의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은 붉은 안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식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도망쳐봐야 그날 밤은 오고야 만다는 점술가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대식의 집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었으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점술가의 예언이 화제가 되었고 어떤 이는 지금이라도 혼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식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미 약조한 혼사를 소문 때문에 깰 수는 없다며 일축하셨지만 얼굴에 가득한 수심까지는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대식은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며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장작이 갈라지는 경쾌한 소리도 그날따라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 대식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 진사댁에서 신부의 혼수품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이불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대식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장례식의 부장품처럼 느껴지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박영감이 준 부적을 품 안에 깊숙이 갈무리하고 신방으로 꾸며진 별채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마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꼬리 잘린 뱀이 오네.
피냄새를 맡고 오네. 첫날 밤에 신랑 잡고 신부 잡아먹으러 오네라는 가사의 동요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담긴 그 노래는 오히려 어떤 저주보다도 더 섬뜩하게 대식의 귀에 꽂혔습니다. 대식은 아이들을 꾸짖어 돌려보냈으나 가슴속의 불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에 구해주었던 뱀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뱀을 놓아주었던 숲속 계곡 근처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대식의 눈에는 물줄기가 마치 붉은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물가에 주저앉아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것인가? 그 작은 생명을 구한 대가가 이런 고통인가라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물결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더니 꼬리가 잘린 뱀의 형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대식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세수를 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영감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선행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우리 집과 신부를 지켜낼게요. 라고 씩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식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며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소문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자식을 위험한 길로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식은 신방 문틀 위에 박영감이 준 부적을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적을 붙이자마자 방 주변을 맴돌던 차가운 한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식은 등잔불의 기름을 넉넉히 채우며 박영감의 경고인 절대로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을 수백 번도 넘게 되새겼습니다. 밖에서는 이따금씩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조차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 대식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전의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대망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대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억지로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부터 대식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축복보다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하며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고 대식은 그런 그를 무시한 채 묵묵히 혼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평소라면 흥겨웠겠지만 오늘따라 장송곡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들려왔습니다. 이 진사댁의 가마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가마를 매던 가마꾼들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대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서둘러 달려가 가마를 붙잡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신부 연화의 가냘픈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대식은 낭자,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 신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둥 소리는 곧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뱀의 저주가 시작된 징조라며 더욱 공포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혼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대식은 신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낭자는 연지곤지를 찢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대식의 옷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혼례 중간중간 대식은 마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점술가의 모습을 찾으려 했으나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공포는 극대화되는 법이었고 대식은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생각에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잔치가 이어지는 내내 대식의 귀에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대신 불길한 속삭임들만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불쌍한 총각. 하필 뱀을 구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는 동정 섞인 말들이 대식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박영감은 잔치 한쪽 구석에 앉아 대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을 가리키는 손짓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대식은 그 사인을 보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고 자신에게 닥칠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잔치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대식의 집 마당에는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대식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친척들을 배웅하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대식은 신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을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우물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웃으며 손짓하는 환영을 본 것 같았으나 대식은 눈을 질끈 감고 신방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 낭자가 다소곳이 앉아 대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했지만 대식은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비린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냄새 같기도 하고 뱀의 냄새 같기도 한 기분 나쁜 향기였습니다. 대식은 박영감이 말한 대로 신부의 머리맡에 놓인 베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베개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대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신부에게 다가가 앉았고 드디어 공포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창지를 긁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식은 신부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연화 낭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며 짧은 대답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대식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낭자, 어디 몸이 불편하신 것이오? 라고 물었으나 그녀는 대답 대신 기이한 웃음소리를 나지막하게 흘렸습니다. 대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촛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하며 일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식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등잔의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은 분명 따뜻한 온기로 가득해야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마치 얼음 송곳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신부 연하 낭자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져 마치 기괴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박영감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그 엄중한 경고가 귓가를 맴돌며 그의 흐려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기묘하고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은은하게 풍기던 고운 분내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축축한 흙냄새와
비릿한 쇠냄새가 섞인 정체 모를 악취가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대식이는 옆에 놓인 작은 술상을 바라보았으나 술잔 속에 맑았던 술은 어느새 탁하고 검게 변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같은 파문이 끊임없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고 무언가 거대한 악의 기운이 이 방안을 이미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깨뜨린 것은 대식이가 아니라 신부였습니다. 연화낭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서방님, 방안이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저 답답한 등불을 이제 그만 꺼주셔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청아한 연화낭자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한 기괴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박영감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직 밤이 깊지 않았으니 등불은 켜두는 것이 좋겠소라고 대답하며 신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거절에 신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안 전체에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즐거워서 내는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식을 바라보았는데 등잔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가 사라진 채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낭자의 고운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이미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창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의 손톱이 문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고 대식이는 문틈 위쪽에 붙여두었던 무적이 붉은 빛을 내며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대식은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그 뜨내기 점술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대식이는 신부의 머리맡에 놓인 비단 베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영감이 신부의 베개 밑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베개가 아주 미세하게 위아래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식이는 손을 뻗어 베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그때마다 신부의 날카로운 시선이 대식의 손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신부는 서방님, 무엇을 그리 보고 계신가요? 얼른 이리 와서 쉬셔요. 라며 대식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신부의 손이 대식의 소매에 닿는 순간 대식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기를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죽은 자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대식은 가슴 한쪽에 숨겨둔 부적의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뱀을 구한 것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저 사악한 기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대식을 압박해왔고
등잔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구석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대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예전에 그가 구해주었던 꼬리 잘린 뱀이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대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뱀을 보는 순간 대식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대식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신부와 베개 쪽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직감적으로 이 뱀이 자신을 돕기 위해 다시 나타났음을 깨닫고 뱀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뱀은 소리 없이 바닥을 기어 신부의 이부자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극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뱀을 쫓아내려 했으나 뱀은 유연하게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베개 밑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대식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등불의 빛이 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녀의 얼굴 위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며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졌습니다. 신부의 몸 안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닌 굵고 탁한 사내의 목소리가 튀어나와 이 미천한 짐승이 감히 내 앞길을 가로막느냐라며 거칠게 포효했습니다. 대식은 이 목소리가 바로 마을을 떠돌던 그 뜨내기 점술가의 목소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악한 술사가 주술을 이용해 신부의 몸을 조종하거나 환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식은 용기를 내어 내 이놈, 당장 우리 신부의 몸에서 떠나거라. 너의 사악한 음모는 이미 다 탄로났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부의 입을 빌린 악한 기운은 더욱 크게 웃으며 이미 늦었다. 이 집안의 기운은 오늘 밤으로 끝이 날 것이며 저 베개 밑에 숨겨진 공포가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대식을 위협했습니다. 뱀은 드디어 베개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 순간 베개 밑에서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대왕 진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진해는 성인 남성의 팔뚝만큼이나 굵고 길었으며 수많은 다리를 징그럽게 움직이며 뱀을 향해 독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진해는 점술가가 대식의 혼례를 망치고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독을 먹여 키운 악마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뱀과 진해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몸을 휘감으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고 대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 박영감의 가르침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해가 내뿜는 보랏빛 도끼는 방 안을 가득 채우려 했지만 대식이가 문틀에 붙여둔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그 도끼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신부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연화 낭자 정신을 차리시오. 저 사악한 환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식의 진심 어린 외침이 닿았는지 대식의 완화 핏빛으로 물들었던 신부의 눈동자가 잠시 원래의 맑은 빛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부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하며 방 안을 뒹굴었고 대식은 그런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뱀은 진해의 날카로운 다리에 긁혀 몸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잘린 뱀은 자신의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듯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며 진해의 머리를 공략했습니다. 대식은 뱀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산불 속에서 그를 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조금만 더 버텨주게. 나의 작은 친구여. 대식은 자신도 모르게 뱀을 응원하며 주변에 있던 무거운 필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뱀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지네를 처단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방 안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으나 신기하게도 방 밖에는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이 작은 신방 안에서만 생과 사를 건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이것이 점술가가 쳐놓은 결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의지와 저 꼬리 잘린 뱀의 희생에 의지해 대식은 흔들리는 등잔불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악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네는 독이 바짝 올랐는지 몸을 활처럼 휘게 만들더니 뱀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뱀은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한 뒤 지네의 배 부분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지네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고 그 틈을 타 뱀은 더욱 거세게 지네를 압박했습니다. 신부의 몸을 조종하던 악한 기운도 지네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대식은 이제 승기가 조금씩 자신들에게 넘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높여 정진 기도를 올리듯 마음을 가다듬었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맑은 기운으로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술가의 얼굴이 허공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미천한 나무꾼 주제에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외쳤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식은 그 환영을 향해 선한 마음을 이기는 악은 없다. 너의 탐욕이 결국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점술가의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고 신부의 몸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식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등불의 불씨를 지키며 뱀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지네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뱀에 잘린 꼬리 부분을 물려고 했습니다. 뱀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마침내 지네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지네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서서히 타들어갔고 그와 동시에 신부 연화낭자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뱀 또한 기력을 다했는지 지네를 놓아준 채 바닥에 길게 뻗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식은 서둘러 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뱀은 안도하는 듯한 눈빛을 한 번 보낸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대식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신부에게 다가가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고르고 안목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식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신부를 정성껏 이불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검게 타버린 지네의 잔해와 함께 점술가의 옷자락으로 보이는 낡은 헝겊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식은 이것이 모든 사건의 증거가 될 것임을 깨닫고 소중히 챙겨두었습니다. 이제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대식은 신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새벽닭이 울자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틀에 붙여두었던 부적이 하얀 재로 변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적은 밤새 제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식은 방 안을 정돈하고 신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끔찍했던 광경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방 안은 다시 평온하고 아늑한 신방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식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마침내 신부 연화 낭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대식을 바라보며 제가 어젯밤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해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청아하고 고운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고 눈동자에서도 핏빛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괜찮소. 낭자,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고 대식은 이 여인을 평생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공포의 첫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대식은 신부에게 잠시만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공기는 무척이나 신선했습니다. 그는 마을 우물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본능적으로 점술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우물가에는 그 뜨내기 점술가가 온몸이 뒤틀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대식이가 베개 밑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진해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걸음질 쳤습니다. 박영감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타나 대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하네, 대식이, 자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마을의 재앙을 막아냈구먼이라며 대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이가 뱀을 구한 덕분에 오히려 마을을 지키려 했던 악한 술사의 음모를 막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대식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죽은 점술가를 바라보며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힘을 탐내다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 파멸한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식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나타나 진해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돌던 흉흉한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대식의 선행과 꼬리 잘린 뱀의 보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아들의 무사함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대식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청송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자 간밤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온한 공기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식이 내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젯밤 우물가에서 발견된 점술가의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이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신부 연화 낭자가 단아한 모습으로 서서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식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어 간밤에 신방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구해주었던 꼬리 잘린 뱀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 자신들을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신부의 베개 밑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지네가 어떻게 독을 내뿜으며 공격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기저기서 탄성을 내뱉었고, 대식이가 내민 검게 타버린 지네의 잔해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헝겊 조각을 보고는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주도했던 김서방이 군중 틈바구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와 대식이 앞에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마을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대식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네의 행운을 시기하여 몹쓸 짓을 했네. 뱀의 보운을 저주로 치부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주게 나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동안 대식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편협한 마음을 반성하며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박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어수선한 마당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보게나 대식이가 행한 작은 선행이 결국 우리 마을 전체를 위협하던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커다란 방패가 되지 않았는가 라며 선한 마음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영감님은 이어서 점술가의 시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흔적들은 그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결과일 뿐이니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대식과 연화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대식의 아버지는 마당에 쌓여있던 부정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소금을 뿌리며 집안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신방 주위와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어내며 아이들은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이는 정화된 신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방 안에는 다시 향기로운 꽃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낭자는 마을 부인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안심한 듯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부인들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며 토닥였고, 마을의 젊은 처녀들은 연화의 고운 자태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대식과 연화 부부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차가웠던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식의 집안은 다시 이웃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점술가가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그가 남긴 불길한 물건들을 모두 모아 마을 밖 벌판에서 불태우기로 결정하고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자 사람들은 마치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으며 대식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사악한 기운이 마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점술가의 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대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연화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를 도와 잔치 뒤끝을 정리하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길가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대식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며 앞으로는 걱정할 일 없이 효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고 연화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정성을 다해 집안일을 돕겠노라 굳게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대식의 집 마당에 다시 모여 앉아 남은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어제 긴박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주고받으며 대식의 용기를 칭송했고 어떤 이는 이제부터라도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식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마을의 원로들은 대식을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 손꼽으며 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대식은 혼자 조용히 뒷산에 올라 예전에 뱀을 놓아주었던 그 계곡가를 찾아가 한참 동안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너의 희생과 도움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숲속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뱀이 대식의 인사를 듣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고 대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집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만난 박영감님은 대식을 보고 인자하게 웃으시며 자네의 운명은 이제 자네가 직접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네. 뱀이 준 것은 목숨뿐만 아니라 자네 스스로를 믿는 용기였음을 잊지 말게라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대식은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집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따뜻한 안식처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연화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체감하며 행복한 미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식은 신방 앞에 앉아 달빛을 감상하며 어젯밤의 공포를 씻어내듯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방 안에서는 연화가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의 따스한 불빛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산골 마을의 밤은 어제와는 달리 아주 아늑하고 포근하게 깊어가고 있었으며 대식은 비로소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식의 꿈속에 다시 한번 그 꼬리 잘린 뱀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피를 흘리던 상처가 모두 아물어 반짝이는 비늘을 뽐내며 숲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어서 대식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뱀은 대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용이 되어 마을 전체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변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었고 대식은 꿈속에서도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에서 깬 대식은 창밖의 밝은 달을 보며 이것이 길몽임을 확신했고 자신의 가문과 청송마을에 앞으로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감하며 다시금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산길을 정비하고 마을의 공동 우물을 청소하며 어제의 불상사가 남긴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업을 활기차게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식을 마을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며 정을 나누었고, 김서방도 솔선수범하여 무거운 돌을 옮기며 대식과의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동 끝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으며, 대식은 땀을 닦으며 마주보는 이웃들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연화낭자가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갓 구운 떡과 시원한 식혜를 들고 작업 현장을 찾아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며, 그녀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아내의 정성어린 손길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대식과 연화 부부의 금슬이 아주 보기 좋다며 부러워했고, 마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퍼져나가며 모든 불행의 씨앗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식은 아내와 함께 들판에 핀 야생화를 꺾어 부모님 방에 놓아드릴 화병을 만들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된 듯 다정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어제의 일이 무서웠지만 서방님이 곁에 있어 든든했다며 고백했고, 대식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서로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오후는 두 사람의 사랑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까지도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 바람에 살랑거리며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대식의 집에는 박 영감님과 마을 어른들이 찾아와 정식으로 대식의 혼례를 축하하는 소박한 자리를 가졌으며, 대식의 아버지는 정성껏 빚은 곡주를 대접하며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대식에게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고, 대식은 고개를 숙여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정이 깊어가는 가운데 어제의 공포는 이제 하나의 무용담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대식의 집안은 비로소 마을의 진정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 대식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작은 뱀 한 마리가 이토록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인생의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섭고도 경이로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선의의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겠다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엄숙하게 맹세하곤 신방으로 발걸음을 옮겨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식은 방으로 들어와 연화 낭자가 정성껏 닦아놓은 웰 그릇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경험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앞으로 가꾸어 나갈 가정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꿈을 키워나갔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다시 울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닌 평화로운 밤의 자장가처럼 들려 대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 등불이 꺼지고 청송마을은 거대한 평온의 바닷속에 잠겨드는 듯 고요해졌으며, 대식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마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아늑하게 대식의 온몸을 감싸 안아주어 그는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대식은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비단, 쓸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으나 그것이 예전에 구해주었던 뱀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임을 직감하고 미소 지으며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이어갔습니다. 뱀은 대식의 집을 한 바퀴 크게 돌며 수호의 기운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으며 그 자취가 머문 곳마다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 집안에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대식은 아침에 일어나 그 자국들을 발견하고는 뱀의 마지막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시 돌려주어야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청송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하게 변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도 아침 안개가 걷히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대식이를 마주칠 때마다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의 선행이 가져온 기적 같은 결과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태도를 다시금 반성하곤 했습니다. 대식이는 사람들의 과분한 칭송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이웃들을 대하며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 털어나가 땀을 흘리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인 박영감님은 대식의 집을 방문하여 대식과 연화 부부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전달하며 그들의 앞날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한 약초와 평안을 상징하는 비단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대식의 손을 꼭 잡으시며 자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이 마을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곁에서 연화 낭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대접하며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 피어올랐고 대식의 부모님은 이제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대식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한 커다란 잔치가 열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혼례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아주 특별하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대식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고기와 술을 준비하셨고 어머니와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펴 고소한 전과 구수한 국을 끓여내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식이가 구해주었던 그 꼬리 잘린 뱀의 이야기를 다시금 나누며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복은 없으며 오직 선한 의지만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대식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작은 생명 하나를 아끼는 마음이 결국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구했듯이 우리 이웃들도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간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고 김서방을 비롯해 대식을 시기했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 낭자는 마을의 안주인으로서 손님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단아하고 현숙한 모습에
사람들은 이 진사댁에서 정말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고운 옷감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정을 나누었고, 덕분에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며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웃 간의 시샘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잔치마당에는 풍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마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대식의 집을 나섰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식이가 구한 뱀의 보은 이야기를 전설처럼 가슴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대식은 아내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가 주신 이 평화에 대해 깊이 감사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져 무척이나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식은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낭자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소라고 고백했고,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방님의 뜻을 평생 받들어 화목한 가정을 일구겠노라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대식의 집안은 그날 이후로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대식이가 가꾸는 밭에는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귀한 삼이나 약초를 발견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대식이의 선행에 감복한 산신령과 뱀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었으며, 대식은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항상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배탐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집 담장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고,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새어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아주 특별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식과 연화 사이에는 부모님을 쏙 빼닮은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대식은 아이들에게 항상 꼬리 잘린 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아이들로 올바르게 자라났으며, 청송마을은 대식의 가문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되고 평화로운 마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대식의 선행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것은 마을을 지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착한 마음씨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해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대식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예전의 그 첫날 밤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공포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박영감님이 신방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던 그 지혜로운 충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산들바람은 창호지를 기분 좋게 두드리며 대식의 가족에게 평온한 밤 인사를 건네고 있었으며, 대식은 아내 연화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된 대식은 이제 박영감님의 뒤를 이어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이웃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직접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자연과 대화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럴 때마다 숲속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뱀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꼬리가 잘린 뱀은 아마도 영물이 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대식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어느 날, 대식의 가족은 화로 앞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광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평화롭고 따스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아주 깊고 고요했지만, 대식의 집만큼은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있어 추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말했고, 대식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하며 긴 겨울밤을 행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놓던 아낙네들은 이제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을 옮기지 않았으며, 대신 대식의 집안에 일어난 경사스러운 소식들을 나누며 자신들도 그 복을 나누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대식의 선행과 인내심 덕분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전에 대식을 괴롭혔던 점술가의 이야기는 이제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무서운 경고로 남았고, 대식의 이야기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마을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식이는 매년 뱀을 구해주었던 그날이 오면 정성껏 마련한 재물을 들고 산 깊은 곳을 찾아가 뱀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의 평생의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그 작은 생명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러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대식의 가문은 대대로 건강하고 총명한 자손들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숲은 이제 대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자 생명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며, 그는 숲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식은 창문을 조금 열어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는데, 그 달빛은 예전 첫날 밤에 자신을 비추던 차가운 달빛과는 달리 아주 포근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길처럼 느껴져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꼬리가 잘린 뱀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지만, 어디선가 반드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식은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짧은 기도를 올린 뒤 이불 속으로 깊숙이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마을의 가로등 역할을 하던 집집마다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청송마을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지만, 대식의 마음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는 전혀 어둡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전설처럼 후세에 전해질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선한 발자취는 이미 마을 곳곳에 깊이 새겨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밤 공기는 상쾌하게 대식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그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꿈속에서 청송마을은 황금빛 들판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지상 낙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근심 없이 웃으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 대식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꿈속에 꼬리 잘린 뱀은 거대한 황금용이 되어 마을 상공을 선회하며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수호하고 있었고, 대식은 그 용의 눈과 마주치며
서로의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대식은 온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이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내린 신령스러운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침 일찍 대식은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돌판 위에 뱀이 허물을 벗고 간 듯한 맑고 투명한 껍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뱀이 대식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와도 같았으며 대식은 그 허물을 소중히 거두어 집안의 가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자에 잘 보관해두기로 했습니다. 연화 낭자도 밖으로 나와 남편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봅니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고 두 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며 이제는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들도 선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마을 전체의 도덕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마을의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할 때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양쪽의 입장을 배려하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고 그의 공명정대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송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대식은 그들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식과 연화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원앙 부부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함께 걸어온 험난했지만 아름다웠던 인생 여정을 회상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꼬리 잘린 뱀의 이야기는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인기 있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청송마을의 가장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오늘 밤도 청송마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으며 대식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선한 가르침을 이어받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식과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따뜻한 선의의 등불 하나를 켜두신다면 어떤 무서운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은 고요하고 밤은 깊었으니 이제 모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대식과 뱀이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보은의 기운을 느끼며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식은 연화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연이 다음 생에도 꼭 이어지길 빌겠소라고 말하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있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이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며 내일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도와줄 것이며 꼬리 잘린 뱀의 수호령이 여러분의 창가에 머물며 평화로운 꿈결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두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아주 포근하고 달콤한 잠을 청하시며 행복한 꿈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